노래 가사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 찍을까 그랬는데 박문기 장관은 점 하나도 찍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혹시 석 달 후에 또 이 자리 떠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하기 곤란하죠. 국민의힘 의원이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 전 국민이 책임이다. 전 국민한테 책임을 전가했어요. 총선 앞두고 매우 고마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정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엑스포 실패가 전 국민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현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총선용 땜질 장관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 산업부의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중심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국정 중심이 뭐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 핵심만 말씀을 산업에 관련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신년사를 아까 보셨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국정 중심은 스스로 얘기하기는 경제, 국민, 민생 이게 중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총선, 권력 이게 지금 국정 중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후보자께서 시민들 표정 좀 보셨습니까? 네, 민생 경제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경제가 회복 아니 조짐을 그렇게 보이고 자꾸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지금 문제예요. 뭐 무역 얘기하면 최근에 흑자로 바뀌었다. 아니 그 좋은 것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민생 경제가 어려워요. 국민들 희망이 없어요.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경제, 국민 매일 이야기하시면서 뜬금없이 신년사에 뭐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 패거리 카르텔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괴롭혔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해치고 있습니까? 하나 사례 하나 들어보십시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패거리 카르텔은. 뭘 염두에 두고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경제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이런 이야기 자체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오묘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특별히 어느 특정 부분을 뭐 패거리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 후보자께서 시민들 표정 좀 보셨습니까? 거리에서, 길거리 뭐 차 안에서? 네, 민생 경제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 연시 그리고 요즘 이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거리에서 시민들을 많이 뵙니다. 네. 근데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대부분이 많은 왜 그렇게 무슨 정치가 지금 윤정승 정권에서 하는 정치가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또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 어려운 거 아시죠? 지금 그러니까 민생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경제가 회복 아니 조짐을 그렇게 보이고 자꾸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지금 문제예요. 뭐 무역 얘기하면 최근에 흑자로 바뀌었다. 작년에 100억 불 적자예요. 전체가 불황형 흑자가 제가 또 목소리 안 높일 수가 없는데 아니 그 좋은 것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민생 경제가 어려워요. 국민들 희망이 없어요. 그거를 진단을 정확히 하시고 해답을 내놓으셔야지 자꾸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은 어려워서 표정이 전부 다 어두워요. 근데 그게 좋다고만 하시면 안 되죠. 전문성 첫 번째가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인사 여기 사유서 청문 요청 사유서 보면은 처음부터 통상을 주로 하셨어, 그죠?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산업에 대해서도 하신 게 거의 없고 자원도 전문가가 아니세요. 통상은 전문가로 재인정을 합니다. 학교 교수를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연결은 돼 있어요. 연결은 돼 있지만 걱정이 되니까 지금 산업이 너무나 중요한데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원도 지금 얼마나 지금 자원의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게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은 30%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생각도 있을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그렇지만 책임감 제가 특히 이게 걱정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까 다른 의원들 얘기했지만 엑스포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상교섭본부장 하시면서 같이 하셨죠 이거 엑스포 추진. 네, 정부 모든 그렇게 애매하게 공직자들이 모든 다 관련됐다 하지 마시고 같이 했습니다.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발벗고 책임이 뛰었습니다. 있는 거예요. 특히 네. IRA가 대응할 때 이제 IRA 대응은 우리 본부장 네, 그다 제가 후보자께서 책임자입니다. 하셨죠. 네. 근데 IRA에 대해서 미국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것도 우리 후보자께서 하셨죠. 근데 법 개정 되지도 않는 걸 왜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동차 이 점유율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2.5%였는데 바로 그 IRA 시행 직후에 4.4%, 작년 전체로 봐서는 8.5%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대응책을 실현 불가능한 걸 대응책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나중에 답변하셨어요. IRA 개정 안 됐어요. 그렇죠? 프랑스 녹색 산업법에 대해서도 전혀 대응을 안 하고 계시고 중국 수출 무려 작년에 100억 달러가 적자예요. 물량으로 20%가 감소했는데 그것도 우리 후보자님 그 소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책임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업무 추진력인데 업무 추진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내셨어요. 제가 볼 때는 1년 7개월 하셨다고 그랬나요? 네. 근데 FTA 등등 해가지고 외자 유치하는 거 등등 보면은 성과가 없어요. 네 번째 현안 대응력 이것도 보면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공기업들 부채 적자 문제 어마어마한 국민들에 대한 부담 주는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 전력난 신성장 산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우리 전문성이 부족하시잖아요. 그죠? 인정하세요? 어쨌든 저는 4개 분야가 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게 좀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IRA 대응은 법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동차 수출이 대미 수출이 지금 역대 최대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가장 우려했던 작년에 판매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외국인 투자가 지금 사상 최대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100여 개, 기존의 60개에서 100여 개로 우리가 확대를 하고 지금 가장 성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중동 시장과 중동 6개국, 사우디, 바레인, 오만, UAE, 쿠웨이트가 묶여있는 카타르가 묶여있는 이 GCC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FTA를 우리가 체결을 해서 지금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네, 하고 마무리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대충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거 자료를 한번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으로 경제, 국민 매일 이야기하시면서 뜬금없이 신년사에 이권과학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 자, 그래서 이 이념과 이권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괴롭혔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해치고 있습니까? 사례 하나 들어보십시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패거리 카르텔은 단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뭘 염두에 두고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경제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이런 이야기 자체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오묘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우리 경제 전체를 가지고 외국과 사실상 통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산업부 장관으로서도 앞으로 우리 산업 전체를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특정 부분을 패거리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덕근 후보자님. 네. 예, 교수로서 또 경제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우리 지금 한국 경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동안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첨단 전략 산업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시급하게 키워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이 작년보다 나아집니까? 아니면 리스크는 더 커집니까? 올해 정치적인 변수가 많은 것이 약 80여 개 국가에서 선거가 있어서 올해 훨씬 더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외 의존성을 생각해 보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은 우리 내부적 경제의 위험성도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도 있지만 대신에 또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경쟁 국가보다 더 좋은 경쟁 조건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통상본부장 지금 1년 반 거의 활동을 하셨는데 이 정부 좀 포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매긴다면 교수로서 A 학점을 주시겠습니까? 어느 학점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니 좀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지금 교수가 아니고요. 예. 저 통상교수 본부장입니다. 통상교수 본부장의 입장에서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 한번 매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국제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저희가 A 마이너스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가 상황이라고 왜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아까 계속 지표가 좋다 뭐 여러 가지 상향 국면, 회복 국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 밖의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경제 온도차가 너무 커요. 지금 장관 후보자님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물 경제 온기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 그 온기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뭐든 지금 아랫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면 번져서 이제 구들이 다 따뜻해집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얼마나 이 정부를 과연 믿고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이 정부를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 이제 기업 살아나겠구나 확신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올해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잘 나가고 있고 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IMF 같은 네. 기관에서도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을 하락 추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 성장률을 상향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박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완전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수출 무역 적자 최고 많이 쌓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아니, 꼭 반도체 천수답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웃으면 기업들도 웃고 다른 기업도 웃고 반도체가 지금 적자 나면은 무역 국가 경제가 지금 적자가 나는 이런 구조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신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수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출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과 연결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절대치에 있어서도 수출 실적을 사상 최대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의지가 꼭 실천으로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박문규 장관에 대해서 총선용 스펙 산업부 장관이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심지어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조차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총선용 스펙을 위해서 임명됐다가 3개월도 못 채우고 옷 벗는 산자부 장관이다. 총선이 한 3개월 장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면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후보자에 대해서 총선용 땜질 장관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 산업부의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중심이 무엇입니까? 장관이 대통령 국정 철학에 따라서 산자부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국정 중심이 뭐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 핵심만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부에 관련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신년사를 아까
보셨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국정 중심은 스스로 얘기하기는 경제, 국민, 민생 이게 중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총선, 권력 이게 지금 국정 중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경제나 국민이나 민생을 국정 중심에 두고 장관 인사를 한다고 하면은 박문규 장관 같은 그런 인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세요?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관이 고작 국회의원 되는데 스펙 쌓기 위해서 3개월짜리 장관하고 그때 겉과속이 또 같으면 괜찮아요. 표리부동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국민 민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권력, 총선 이런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민생을 챙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통성교섭본부장에서요 이제 장관으로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 통성교섭본부장 후보자를 장관으로 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설득이 되려면 자질과 능력이 검증이 돼야 되고 성과를 많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통성교섭 본부장으로서 내가 이리 큰 성과를 내서 장관이 될 만하다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제 경제 환경이 지금 어렵고 또 모든 국가들이 보호주의 정책을 쓰면서 산업 정책을 굉장히 남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산업을 잘 이끌으라는 제가 성과를 묻지 않았습니까? 네. 당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과. 내가 이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산자부 장관이 되더라도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약 100억 달러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7.4% 급감했어요. 3년 만에 감소세입니다. IMF 통계에 따르면은 9월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전 세계 208개 국가 중에서 하위 지금 20등입니다. 사실상 최하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통상교섭본부장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 없습니까? 책임감 느끼지 않습니까? 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전 제 지역구가 여수입니다마는 2012년 그 이전에 여수에서 유치전 할 때보다 훨씬 성적이 떨어졌어요. 부산이라고 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책임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IRA 대응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IRA 발효된 이후에 지난 8월 이후에 현대 기아자동차 이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보면요 시행 이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급감했습니다. 4%대로 떨어져 있어요. 점유율 순위가 2위에서 5위로 급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IRA 부분은 지금 우리 국내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이 영전을 내서 장관을 맡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이 자격이 있고 국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내세울 만한 거죠.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작년에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310억 불 정도 규모로 유치가 돼서 해외에서 지금 자본과 기술과 인력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IRA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걱정하셨던 전기차 수출은 작년에 2배로 저희가 늘었고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작년에 1,000조 가량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계에서 작년 IRA 우려가 많았지만 기회 요인으로 저희가 바꾸어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와 에너지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산업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 장관은 아무나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장관해야 되겠죠? 자질과 역량이 검증이 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럼 본인은 자질과 역량이 검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거기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맡겨주신다면 혹시 석 달 후에 또 이 자리 떠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하기 곤란하죠. 박명구 장관이 3개월 만에 교체가 됐는데 장관직에 있으면서 물론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달라 이런 전화까지 하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죠. 3개월 만에 물러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인수인계할 시간에 야당 의원에게 전화 걸어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달라 매우 부적절하겠죠. 네, 그 부분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노래 가사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로 찍을까 그랬는데 박문규 장관은 점 하나도 찍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에게 책임을 물은 일은 아니지만 이 정부에 장관 가르치는 거 보면 한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 또 인사청문회 했는데 외교관 경력 35년 그러면 당연히 외교부에서 뭐 승진을 하든 해야 되는데 엉뚱깽뚱한 업무 연관성도 없는 중기부 장관으로 왔어요. 그걸 또 인사보고서 채택도 없이 장관을 임명해버렸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후보자 보니까요. 우병욱 군면제 코스를 밟았더군요. 신검 연기, 근시로 면제, 미국 대학 유학 이게 이제 우병욱 코스인데 의혹이 드는 것은 후보자 1987년부터 2년간 병역 판정 검사 연기했죠. 네. 그리고 근시 면제 판정 받았습니까? 제2국민력 판정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은 1989년 당시 근시 면제 기준은 시력 마이너스 7이었는데 네. 이거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했어요. 운전면허 취득이 잘못된 겁니까? 근시 면제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교정 시력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렌즈를 끼면 상관없습니까? 0.5 정도 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추가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이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 전 국민이 책임이다. 전 국민한테 책임을 전가했어요. 총선 앞두고 매우 고마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정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엑스포 실패가 전 국민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현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답변하세요. 저희 정부의 일원으로서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은 응원과 지지밖에 하지 않은 국민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현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를 묻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체가 공동체라는 말씀을 박수영 의원께서 하셨던 거라고 후보자, 네. 후보자는 직접적인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국민이 책임이 있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정부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책임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러면. 책임자로서. 네,
전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